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사막화 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한창인데요. 올해 가장 큰 의제가 바로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해 올해 발효한 나고야 의정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동식물 자원을 이용할 때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됐을 때 국가 간에 요금을 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과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의 김상배 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생물자원관장 김상배입니다. 환경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저희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3월에 생물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미션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생물 주권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각 나라에는 각기 그 나라의 고유한 생물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 생물종들을 찾아내서 국제사회에 이건 우리나라의 생물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일이 바로 생물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이러한 생물 주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이 원산지인 생물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 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그 원산지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고야 의정서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생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생물종이 많아질수록 국부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바이오 산업계에 대한 지원입니다. BT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이오 산업이 생물 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생물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생물 자원의 기본 학술적 정보, 그리고 유전자 정보, 더 나아가서는 어떤 효능이 있는가, 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일일이 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면서 가장 많은 생물자원을 다루고 있는 저희 생물자원관에서 그러한 정보,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까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미션은 생물자원 보전 업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생물자원 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은 환경부의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그러한 정책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생물자원관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0만 명 정도가 관람객으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계층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일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고야 의정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물다양성협약은 첫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에 대한 제대로 잘 보존하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자. 또 마지막으로는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네. 1992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2년 후인 1994년에 154개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194개국이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생물 다양성 협약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 회의가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번에 금년 10월에는 12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2010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있었던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때 이 회의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요 내용을 갖다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해외 생물 자원을 들여와서 제품을 생산할 때, 의약품이라든가 식품들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산하면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원산지 국가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을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2일에는 정식으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주 업무가 바로 국내 생물자원의 연구와 활용이라는 점 같은데요. 관장님, 이와 관련해서 국내 생물자원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얼마나 조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생물 자원을 이제 광역으로 해석하면, 넓게 해석하면 각 생물 개체뿐만 아니라 그 생물 개체에서 추출한 유전자, 또 이제 천연물,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물 자원의 수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이제 생물 개체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에 약 10만여, 남북한 합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0만여 종의 생물 자원이 살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찾아낸 것이, 남한에서만 찾아낸 것이 4만 1천 정도, 여종 정도 좀 찾아냈습니다. 이런 생물 자원을 이제 찾아내는 일은 저희 자원관의 직원들과 또 이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생물 주권을 찾아만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생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물 자원을 찾아낸다고 해가지고. 생물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물 개체뿐만 아니라 종목록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생물 특성을 정리한 논문이 필요하고, 또 확증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원관 직원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또 생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물자원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겠지만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나 또 공동 연구도 절실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원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은 어떤 점이 있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생물 자원을 들여와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PIC라고 해가지고 해당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생물 자원을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 외국의 생물 자원을 들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물자원 부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쭉 계속해서 동아시아라든가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또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구축하는 데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실익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이제 공동 조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생물 자원을 가지고 오거든요. 표본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표본을 연구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유형 물질이 있는가, 또 유형 성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해가지고 기업에 제공해 줍니다. 그럼 기업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활용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네,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셨을 것 같아요.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그 환경부와 자원관에서 운영 중인 그 정보 시스템은 총 7개가 있습니다. 뭐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야생생물 유전 정보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환경부와 생물자원관뿐만 아니라 미래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생물자원 관리를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이 또 그 운영하는 또 정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 생물자원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일반 그 수요자 입장에서 각기 접속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접속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그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환경부와 자원관에 있는 정보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하자 하는 것하고 다만 이제 그 미래부라든가 다른 그 부처에 있는 그 정보 시스템과는 연계해서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합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정보의 질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뭐 자원관의 어떤 역할하고도 같이 이제 결부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원관이 그동안 주로 이제 했던 연구가 생물 주권을 그 확립할 수 있는 연구, 그러니까 기본적 학술 정보, 이걸 이제 분리학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좀 치중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유형성 정보라 해가지고 그 생물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이런 정보까지 더 필요하거든요. 네. 기업에서 뭐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조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기존에 있는 그 분리학적 정보 외에 이런 그 실용 정보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하는 그런 부서를 그 저희들이 별도로 좀 신설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 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그 분리학적 기본 정보 외에 유용성 정보라 해가지고 뭐 성분 정보라든가 효능 정보 이런 것까지 함께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원관의 연구 결과는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도 관련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업에서는 뭐 대기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종의 그 생물 자원에 관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물이 그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반 연구가 있어야지만 또 그 심층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원관에서는 기업들이 쉽게 심층 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기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타미프루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종플루 이제 치료제인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스위스 로슈샤가 그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 팔각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개발한 겁니다. 팔각의 열매를 가지고 개발했는데 그 팔각의 그와 유사한 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네. 부스나무라는 건데, 예, 그 유사 종이 유사 성분이 있는 건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사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그 정보로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기업하고 공동으로 기업하고 또 저희하고 또 다른 연구기관이 하고 공동으로 뭐 심층 기술 개발까지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자원관 하면 전시시설이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오면서 봤는데, 연말에 이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나 이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전시관에는 뭐 저기 그 상설 전시관이 있고요. 네. 뭐 기획 특별 전시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은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을 전시하는 곳이고요. 네. 기획 특별 전시관은 이제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별로 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네. 현재는 그 하늘의 나그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찾아오는 그 철새에 관한 그 기획 전시회를 지금 개최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초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 말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표범에 대한 그 특별 전시회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그 매년 한 60여 개 정도씩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계층별로 뭐 학생, 청소년, 계층별로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관을 찾아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전시관이 참 잘 꾸며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입장료도 또 무료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저도 오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여쭤볼까 해요. 네, 지금 낙동강 국립생물자원관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 환경부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외에 권역별로 지금 별도의 지금 생물자원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상주에 있는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지금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개관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지금 목포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각 권역별의 자원관도 저희 국립생물자원관과 마찬가지로 연구 기능도 하고 연구 기능도 있고 또 이제 전시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좀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연구와 전시 기능을 한다는 게 좀 다르겠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 분야는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립생물자원이 중심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서 권역별 생물자원관이 함께 도와준다면 아까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의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주권 확립 문제, 또 이제 산업계에 대한 지원 문제, 또 국민의 어떤 인식을 높이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조기에 좀 정착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환경TV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쭉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분야는 국민, 기업, 정부가 삼일체가 돼서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생물자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자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또 이것을 후대까지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석유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큰 아주 유용한 자산이 있듯이 생물 자원도 경제적 가치도 아주 무한합니다.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라든가 또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비경제적 가치도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생물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깊게 인식하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국가 경쟁력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심도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유구하고 다양한 자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점 시청자분들도 함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